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제 베버리 힐튼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영예를 나눴습니다. 기생충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감독상과 각본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의 공습 폭파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인과 이란계 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그리고 저희 한국TV가 주최하고 농심 아메리카가 특별 협찬하는 제6회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가 설날인 오는 25일 아침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그리피스 팍에서 개최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다카 수혜자들에게 추방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카 수혜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공간에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가운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인 2월 15일을 앞두고 선거인 등록수를 늘리려는 막판 홍보가 한창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집단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총선 목표와 관련해 지금의 8석을 80석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애플 주가가 연간 80% 이상 급등하며 미국 주식시장을 이끈 가운데 지난 4분기 한국 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종목도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제 베버리 힐튼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영예를 나눴습니다.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서 스페인 출신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비롯해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더 페어웰, 레미제라블 등 쟁쟁한 작품들과의 경합에서 수상에 영예를 나눴습니다. 기생충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감독상과 각본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으로 다음 달 9일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커뮤니티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한인사회 신년 행사인 제6회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가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그리고 저희 한국TV 주최로 설날인 오는 25일 토요일 아침 8시 그리피스 팍에서 개최가 됩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커뮤니티 화합을 다지는 대표적인 남가주 한인사회 신년 행사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가 토요일인 1월 25일 오전 8시 그리피스 팍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TV가 주최하고 농심 아메리카가 특별 협찬하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는 매해 약 5,000명이 참가해 희망찬 새해의 포부를 다지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설날 당일에 개최되며 한 민족의 전통 놀이인 투오놀이를 직접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한 행사가 선보여져 흥겨운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 코스는 그리피스 팍 내 올드주 피크닉 에어에서 출발해 예전 LA 동물원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는 로어 올드주 트레일 그리고 펀 캐년 트레일을 거쳐 LA 도심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비코니를 전환점으로 어퍼 올드주 트레일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완주하는 데에는 평균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해 구석구석 LA 전경을 살피며 힐링할 수 있는 완만한 코스입니다. 전환점인 비코닐에 도착하는 이들은 추첨 종이를 받게 되는데 추첨을 통해 당첨된 행운의 참가자들에게는 경품이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농심 아메리카가 제공하는 푸짐한 선물이 제공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단체 혹은 동문회 단위로 참가해 상쾌한 공기 속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인사회 화합을 도모하고 새해 덕담도 나누는 거북이 마라톤 건강걷기 대회 행사장 인근 곳곳에는 무료 주차 시설과 안내요원도 배치돼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에 대한 문의는 한국일보 미주 본사 전화 323-692-2068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공간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2월 15일로 다가오면서 재외 선거인 등록수를 늘리려는 민관 홍보가 한창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재외 공간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 신청 마감일이 2월 15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LA 총영사가 직접 민원실 앞에서 선거 안내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막판 선거 홍보에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LA 지역의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약 30% 늘어나 1,4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지만 추산되는 유권자 수보다 등록된 선거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투표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국외부재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와 더불어 지역 후보를 모두 투표할 수 있지만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선거인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LA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 한인 단체장들도 재외선거 홍보와 온라인 등록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도와 투표율을 높이기로 뜻을 모으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는 공관 방문과 인터넷,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oba.nec.go.kr 혹은 이메일 obla@mofa.go.kr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다카 수혜자들에게 추방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카 수혜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다카 폐지 여부 판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추방 절차를 시작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다카 수혜자들에게 추방 절차가 재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 힐은 다카는 당초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고 불법 체류는 이민법 조항에 따라 추방의 근거가 된다며 이에 따라 다카 수혜자라는 것만으로도 추방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요 문서에 서명과 함께 날짜를 기재할 경우 2020년을 20으로 줄여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사기 행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으로 줄여서 표기할 경우 두 자릿수를 더 추가해 연도 조작을 하기가 쉬워 문서 위조가 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2020년을 전부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의 공습 폭파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이란인과 이란계 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슬림 인권단체인 미국과 이슬람 관계위원회는 워싱턴주 블레인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서리 사이에 있는 피스아치 국경검무소에서 이란인, 이란계 미국인 60명 이상이 억류돼 수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요원들은 억류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지지 집단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부 억류자는 입국이 거부됐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정밀 타격을 통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한 것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작전을 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충격적 실제 행동을 거론하며 대미 강경 노선을 밝힌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애리조나주의 대표적 명승지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내 깊은 계곡 트레일에서 11일 전 실종된 하이커가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사우스림 야바파이 라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11일째인 지난 2일 공원 관리원들에게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회사의 기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직원 2명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직원들 모임인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들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직원 2명이 법무 인사팀으로부터 외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또 회사의 사업에 대해 계속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달 31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과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 등 산하 모든 기관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규정이 연방 이민 단속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DC 최저임금이 현행 $14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현행 $10 10센트에서 $11로 인상됐습니다. 추수감사절 후부터 내린 폭설로 캘리포니아 수원인 시에라네바다 설원에 충분한 수온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시에라네바다 설원은 평균 90%의 수온이 확보됐습니다. 시애틀이 전국에서 일자리 찾기에 좋은 상위권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 사이트인 월렛허브가 전국 18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일자리 찾기 좋은 도시 랭킹을 매긴 결과 시애틀시는 전국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군데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현지 시간 5일 총선 목표와 관련해 지금 이 8석을 80석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수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3년 넘은 세월을 걸어왔는데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면서 같이 앞으로 직진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집단 탈당과 바른정당 창당 등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2016년 겨울이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일을 국회에서 겪고 33분의 국회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을 떠났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그때 같이 탈당계를 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이 넘었고 이제 4년째 시간이 흘렀다. 많은 동지가 돌아갔다. 그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곳 향해 돌아갔다며 그분들 가실 때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을 했다. 들어가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갔다. 지난 3년간 우리 동지, 현역 의원만 25분이 돌아가서 개혁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개혁됐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지킬 사람들 5천만 국민 중에 그 정신, 그 가치, 그 길을 지킬 사람은 오늘 이곳에 모였다며 우리가 그 길을 지키자. 가다가 죽으면 어떤가? 가다가 제가 죽으면 제 후배가 그 길을 갈 것이고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영화 위워 솔저스의 대사를 언급하며 바른정당의 마지막 대표를 지냈을 때 적진에 내려갈 때 내가 제일 먼저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거기서 나올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며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나 새 보수당에서는 이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함께했지만 새 보수당에는 참여하지 않은 권은희, 이동석 의원을 향해 같이 같은 집에서 꼭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집단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 구주,
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되고 49개 노선이 인상됐습니다. 12개 노선은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석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3만 5천 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 2,500마일로 줄어들게 됐고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만 5천 마일에서 1만 마일로 줄어든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편도 6만 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구간을 1등석으로 구입하려면 종전 8만 마일에서 13만 5천 마일로 늘어납니다.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에서 50%가 할증됩니다. 기존의 공제표를 바탕으로 보너스 항공권 구입 계획을 세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획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애플 주가가 연간 80% 이상 급등하며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끈 가운데 지난 4분기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종목도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투자자의 애플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5,932만 달러로 집계돼 해외 주식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 기준 상위 5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애플은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투자자의 애플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3,061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8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 기준 한국 투자자의 애플 주식 보유 금액은 2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해 1년 전보다 약 76% 늘었습니다. 애플이 돌풍을 이어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에 대해 멀티 모델 전략을 통해 서비스 매출액을 확대하고 에어팟,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중심의 이익구조 다변화로 중장기 성장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신형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독과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LG 이노텍을 수혜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기업인 ITM 반도체와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인 슈피겐 코리아, 터치 컨트롤러 직접 회로 등을 생산하는 지니틱스 등도 관련주로 거론됩니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 에어팟의 판매 호조로 웨어러블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부품 업체들도 웨어러블 시장 진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